자, 삼성전자 봅니다. 하이닉스야 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또 넘겼기 때문에. 근데 다만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던 내용이 어떤 거예요? 투자 경고 지정 예고에 들어가 있어요. 투자 경고 받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시가총액 2위 업체가 지금까지 증시 역사상 투자 경고 받은 적은 없었죠. 그 정도로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도 없었고 그만큼 뭐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가 그동안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 하이닉스에게 영업이익이 밀렸어요. 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더 많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존심을 많이 구겼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내년 전망치가 75조 이렇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저력이 또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영업이익 부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당분간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이 계속 강세를 띈다면 하이닉스가 조금은 더 가벼울 겁니다. 조금은 더 가벼울 거고 삼성전자는 무게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도 둘 다 뭐 비슷한 그러니까 장단이 있죠.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면서의 장단.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시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꺾인다라고 했을 때 변동률이 뭐 어차피 비슷하겠지만은 그나마도 삼성전자의 하방 경성은 좀 더 나올 수 있다. 지금 삼성전자의 기준은 뭐 지난 그 작년 11월 같은 경우가 5만 원이 한번 이탈이 됐었어요. 계엄과 탄핵 전국 때는 지지가 됐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5만 원 이하에서부터 또 5만 원 초반 중반 이렇게 57,300원에도 이렇게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았고 그리고 2달 이상의 수익률을 방송에 노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 뭐 어디 규정이 아니라 윤정두가 설정한 우리 자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9월 포트의 기준에서는 10월 포트죠. 10월 포트의 기준에서는 9월 2일자의 설정 범위에 69,000원. 여기는 언제 거예요? 8월 6일이니까 2달. 7월 달 거에서의 기준으로 이건 다시 저희가 잘라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뭐 방송에서 2달 이상을 뭐 올려놓은 경우 드물어요. 특히 이제 지금같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오고 변동률이 확장돼 있을 때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86,000원에도 10월 1일 기준에 86,000원에도 우린 여전히 삼성전자의 상승 여력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4월 9일 기준에 53,500원부터 해서요. 뭐 6만 원 그리고 68,000원, 7만 원, 또 8만 원, 그리고 85,000원. 이것도 좀 수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문자 너무 많아서 어차피 뭐 윤정두 하면 삼성전자니까 5만 원, 6만 원, 그리고 7만 원, 7만 원 이렇게 8만 원, 8만 원도 그 다음 8만 원 있겠죠. 8만 원 이렇게. 그래서 5만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그리고 97,500원, 10만 원까지. 뭐 9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으로 해버릴까요? 그러면 11월 달 문자니까 두 개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10만 원까지 계속 매수를 진행한 그런 종목입니다. 11만 3천 원이 고점이고요. 이번 조정에서 훅 밀렸어요. 15% 이상. 그래서 아찔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11월 6일, 7일 뭐 이때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조정은 더 이상 없다. 시가총액 1, 2 어마어마한 실적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를 바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렇게 공포에 흔들리지 말자.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강력 편입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평 기준은 이렇게 잡는다. 설정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보시면 방송에 이렇게 매달 말일날 다음 달 포트폴리오를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5월 달 포트에 삼성전자가 들어갔는데 5월, 9월 포트폴리오를 새 걸로 생각날 때 바꿔놓을게요. 오늘 장중 기준에 현재가 기준으로 이왕이면 파란 색깔, 이왕이면 1%라도 더 수익이 나 있는 기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자신감 생기죠. 지금 강연회가 11월 16일 일요일에 있어요. 서울 여의도 마포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연에 오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조금 이따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강력한 포트폴리오를 원한다. 나 이 수익보다 더 강력한 수익을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소형 잡주를 우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포트의 기준, 그리고 나는 일단 어찌됐든 검색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 좀 집중하고 싶다. 매매 따라하기 이번 그 수익 범위가 56%까지 확장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조금 쪼그라졌습니다. 네, 전략 뭐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히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수익 기준을 잡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보면은 시장이 지금 63%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5월 이후에 이렇게 63% 올라온 시장 속에서 진짜 뭐 계좌가 종목 하나의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이 더블 이상 나신 분들이 계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계좌 수익이 120%인데 사실 하이닉스 25% 비중을 채우는 하이닉스의 영향이 가장 컸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입니다. 시장 대비해서 1.5배 수준의 30% 비중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이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얘가 이제 170% 움직였지만 수익 금액 기준에서는 뭐 물론 두산에너빌리티 비중을 월등히 높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든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해서 비중을 높이기에는 이 두 종목, 또 네이버의 경우 펀더멘탈 대비해서 주가의 흐름이 너무 강하다. 프리미엄이 높다. 좋게 표현하면 프리미엄이 높고 나쁘게 표현하면은 과하게 거품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시는 것처럼 5월 기준이면은 3만 원 이하예요. 6억 8천만 주, 6억 4천만 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20이 밖에서 20이 안으로 이제 막 들어와 있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때 기준하고 지금 7만 9천 원, 8만 원 하고 있을 때 기준하고, 그러니까 3만 원 이하에서 사서 2만 원대 사서 따블 수익 내고 이제는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을 한 기준인데 시장 수익률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10만 원 이하에서부터 작년 초가 10만 원입니다. 딱 템버거가 되는데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우리 90만 원대 중반 후반에 다 팔았죠. 100만 원 넘기고 110만 원 갔지만 그 90만 원대 또 고점 찍고 나서 시장의 추가 슈팅 때 두산에너빌리티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방산주가 시장 수익률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고점 찍고 나서 눌리고 재차 고점을 넘겼더라도 시장은 더 월등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하이닉스는 계속 오늘도 신고가를 냈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찍고 눌려있다가 신고가가 아니라 계속 신고가를 내립니다. 계속.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삼성전자 마찬가지고.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디긴 합니다만 그래도 9월 이후에 시장 대비해서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9월 이후에 수익률도 놓고 보시게 되면은 뭐 이런 상황이죠. 시장은 31% 올라왔어요. 3,186. 이때만 해도 이게 더 이상 가겠느냐. 8월 29일 종가에 3,200. 이 정도는 무조건 뚫는다 그랬잖아요. 3,000 뚫고 4,000 뚫고 5,000 간다. 5,000도 모자라요. 이제는 6,000. 그 계산 방식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그래서 그 내용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4,000 넘기면서 31%의 수익인데 계좌 수익은 59예요. 주력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80%입니다. 현대차가 지금까지도 사실 제대로 못 움직여서 시장 대비해서는 항상 덜 오른 상태가 돼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항상 그 이상으로 형성이 되면서 시장 수익 이상으로 끌어올려 준 거고, 이수베타시스도 만만치 않은 수익이긴 합니다만 얘도 비중은 5%로. 그리고 우리 손을 거친 종목군들은 솔직히 나쁜 종목이 없어요. 우리가 좀 그 옆으로 빼놓더라도 뭐 KB금융이라든가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 나쁘지 않고 그 중에 일부 종목이 주가가 좀 밀려 있는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그 흐름조차도 11월부터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시장 이제 조정받을 거다, 뭐 어디까지 내려와야 된다가 그렇게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 뭐 너무 가파르다, 그 헛소리들 듣지 마시고
그 친구들이 삼성전자 주식수를 합니까? 그 친구들이 삼성전자 실적을 알아요. 그냥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같고 헛소리 찍찍하는 거 그런 거 듣고 매매를 하시다 보면 엉뚱한 종목 사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비중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이거는 고무적인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30%씩 비중을 실어서 꽉 채운 적은 없어요. 그리고 12월 포트는 상황에 따라서는 하이닉스 투자경고 지정 예고가 풀리고 나면 상황에 따라서는 12월에는 하이닉스를 35 그리고 현대차를 25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이닉스 35, 삼성전자 30, 현대차 25. 그거는 이제 미리 이제 뭐 오픈을 해놓는 건데 왜냐하면 현대차의 거래가 둔화된다면 그리고 하이닉스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전망치가 상향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실적 상향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매겨 살리는 게 지금 하이닉스예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가는데 왜 현대차는 못 가냐. 그래서 뭐 현대차를 막 빼버리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아니에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내가 조금 아닌 것 같더라도 기준을 잡아서 전략을 세우는 게 옳아요. 그래야 마이너스 나는 종목이 생기더라도 커버가 되는 겁니다. 또 비중이 좀 적게 실리더라도 변동성이 커서 그쪽에서 또 짭짤한 수익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현대차를 빼놨죠. 이래서 강연회가 필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강연회 때가 7월 10일이에요. 그때 시장이 3,175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게 어떻게 3,000을 넘겨 지금 장에 야 이건 거품이고 시장 박살 날 거야 2,700까지 내려와 올라갈 거야 그런 헛소리들 지수가 무슨 확 그냥 막 그냥 무슨 뭐 무당이야 부채도사야 막연하게 한 10% 빠질 거예요. 정신을 똑바로 챙겨야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고 특히 삼성전자는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오는데 근데 어떻게 주가가 밀립니까? 실적이 나오는데 계엄 정국이야? 탄핵 정국이야? 그 정도로 치닫을 정도로 정치가 불확실성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혼란스러운가? 프랑스처럼 막 극우 세력이 여론조사 1위를 차지해서 불안감이 확대돼 있어요? 아베 총리가 사망해서 막 일본의 정치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해석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까 지금이? 지금은 그런 흐름이 그나마도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다 대고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요. 실적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전력 지금 매수엔 낼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국전력 우리 지금 이번에 압축해서 종목 싹 줄이고 결국은 한국전력하고 몇몇 종목만 냅둬놨죠. 주력 포트폴리오 빼고 나서. 강연회라는 거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강연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강연회. 왜 그러냐면 강연회 때 여러분들께 이런 식의 압축 포토를 다시 드릴 거예요. 압축 포토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그냥 현대차가 거래 없으니까 빼야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강연회 한 걸음 한 걸음이 지방에서 제주에서 오시고 군산에서 오시고 울산에서 오시고 먼 거리이지만 대전에서도 오시고 먼 거리이지만 오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셔야 된다. 강연회가 그냥 여러분들께 얼굴 뵙고 뭐 식사나 한번 하시죠. 이런 내용일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합니까? 오셔서 지금 7월 달에 오셔서 진짜 이렇게 계좌를 꾸리신 분이 계세요. 자산 규모도 만만치 않고 그분 수익률이 지금 수익금으로 따지면 몇십억 수익이 나셨어요 지금. 몇십억. 여러분들 계좌의 기준은 지금 솔직히 가슴 아픈 게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와 사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와. 왜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속단편으로 때려 사라고 해도 안 사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때려 사라고 해도 안 사시잖아요. 안 그래요? 안 사는데 어떻게 수익이 나냐고. 이 계좌가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려 사서 난 수익률인 거지. 이수베타시스 거기에 강하게
오버슈팅을 바랬는데 오히려 하이닉스보다 못 갔어.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러분들 계좌에 꽉꽉 발로 밟아서 넣어드릴 수 있는 사람, 악을 써가면서 내가 돈 넣는데 욕 먹어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윤정두가 시키는 대로 편입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수익 난 거죠. 내 돈 냈는데 욕 먹어. 안 그래요? 그게 멘토의 역할이지. 없는 종목을 어디서 끄집어내서 이거 점상 갑니다, 소형 잡주 막 드리면 되겠어? 지금 7월 10일 강연한 날 기준에 이 종목을 그 다음날 기준으로 편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수익률이 100%예요. 가상계좌 1억 3,330 넣어놓고 근데 이걸 안 쫓아하잖아. 그러니까 강연에 오는 거예요. 7월 포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7월달 포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 수익 범위하고 7월 포트 나와봐라. 빨리 나와봐라. 잠시만요. 자, 끄집어낼게요. 얼마나 그 속상하십니까? 나는 속상해요. 나는. 여러분들께 그렇게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편입의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그걸 못 채우시다 보니까 안타까워지는 거죠. 7월 포트가요 60%뿐이 안 돼. 사실은 이렇게 돼 있죠. KB금융, 네이버, 한국전력. KB금융을 굉장히 높게 잡았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가져갈 거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제 수익 기조로 돌려놨지만 시장 32% 올라올 때 반푼이 못 올라왔고, 두산어빌리티 그렇게 훌륭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반푼이 못 올라왔어요. 현대차가 그나마 시장 수익률 겨우 올라왔고, 중요한 거는 계좌 수익이 어제 종가입니다만 52%예요. 어제 종가 기준에 52%, 58%라고. 무슨 얘기냐면 시장 32%에 58%. 압축해서 딱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강연회 때 오신 분들의 기준에 삼성전자 가장 못 움직였죠.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가 100%입니다. 합쳐서. 근데 삼성전자의 기준이 그래도 시장 대비 2배인 거예요. 그게 주도주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강연회를 오셔서 저 포트폴리오를 강력하게 구성을 하셔야 되지, 종목 많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고 변동성 큰 종목 따라 붙는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시잖아요. 응? 그래서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이렇게 바닥을 치고 있을 때 PER 12배였습니다. PER 11배, 12배. 이렇게 바닥을 찍고 있을 때 이때가 5만 원대예요.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 지금의 기준도 똑같이 11배야. 아니 주가가 따블이 났는데 11배야.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가가 따블이 났는데 11배예요. 이때 당시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올해 31조, 내년에 41조였어요. 그런데 올해 37조, 내년에 75조가 돼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죠. 주가가 따블 났는데 전망치도 따블이 난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따블 났어도 주가가 따블 나가지고 지금 현재 PER은 21배로 설정이 된다 할지라도 12개월 PER은 11배의 기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낮아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예전의 기준에 PER이 11배, 12배였단 말이죠. 11배, 12배. 그런데도 지금 강력하게 주가가 따블이 났는데도 강력한 매수를 드리는 이유가 주가가 따블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PER은 12개월 PER은 11배입니다. 왜? 내년 전망치가 75조란 말이에요. 이건 물론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야. 75조를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PBR이 1.8배가 됐어요. PBR이 얼마였어요? 1배였거든. 1배였는데 1.8배. 그럼 부담스럽지 않냐? 아니야. IT는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하이닉스 비교하긴 그렇지만은 하이닉스가 3배, 4배예요. 지금 주가 올라와서. 그래도 성장성을 가져갈 때는 그 성장성 기준에서 움직임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 실적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적이요.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죠? 28조까지 3개월 전에 하향을 했다가 급격히 이제 상향을 했는데 윤정도는 꾸준히 상향이었어요. 금리나 이런 부분까지 다 해석을 할 수 있어야지. 뭐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윤정도가
지금 저도 제 나이를 몰라요. 56?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기준으로 하면 54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지금 증권사에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 저보다 연세가 있는 분들이 제한적이겠죠. 센터장 정도 수준 이외엔 제한적이겠죠.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에 대한 경험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를 영업이익 전망치를 제가 낼 수는 없어요. 다만 엔비디아에 상향되고 있는 실적 또 영업이익 전망치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서 따지는 거예요. GPU에 대한 삼성전자 GPU에 뭐 엔비디아 납품 못하지 엔비디아만 GPU에 HBM을 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쪽에서도 HBM과 비슷한 성능의 반도체를 가져다 쓰겠죠. 또 HBM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의 기준을 통칭 HBM으로 부르면서 사용도 하겠죠. 그쪽에 연동되어 있는 삼성전자 실적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38조 예상했던 부분이 76조가 돼 있는데 뭐 갑자기 뭐 여러 군데 이제 뭐 그 테슬라의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의 그 기준도 있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기존에 있던 업황 그대로요. 엔비디아의 그 업황이 갑자기 더 확장된 게 아니라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요인에 대한 재평가 작업 기준에 있어서의 영업이익 전망 확장 부분도 일정 범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의 실적이라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지금 PBR이 높아지는 건 부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성장성이 나와 있는 그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는 기준이고요. 여기서부터 상단 부분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이 상단이 형성되는 거는요. 오버슈팅 기준이 가장 많고요. 실적이 무너져서 내려올 때 뭐 PBR이 이렇게 뭐 1배 수준으로 내려오는 이런 지경까지 내려와 있을 때 실적은 분명히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자산가치, 내재가치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 부분만 버티는 실적은 안 나오는데 영업이익 적자인데 하한가 나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고 영업이익이 적자더라도 일시적인 적자에 자산가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시장가치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PER이 형성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이 PER이 오버슈팅일 때 어디까지 형성이 돼서 움직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내년 전망치의 PER은 11배고 현재 기준의 PER은 높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20배. 올해 실적으로 기준 잡았을 때. 그러면 똑같이 이제는 두세 달 지나면 내년이 되는 거고 그 실적들이 단계별로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전망치에 76조에 또 그 이상의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에 대해서 PER 부분이 형성이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 구간에 한 번 더 오버슈팅. 지금의 변동성 말고 하이닉스만큼 더 시원한 변동성. 그렇다면 최대 폭의 기준을 여기까지로 확장을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지금 11배 PER을 갖고 있는데 그럼 2배죠. 22배. 그러면 여기란 말이에요. 요게 지금 이렇게 상향되고 있죠. 그죠? 요 정도만 잡아도 이게 얼마예요? 이게 15만 원인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저게 15만 원이잖아. 아니에요? 저기에 부딪히는 가격이 옆으로 당겼을 때 위에 가격이 18만 원짜리거든. 지금 써있는 글씨가. 저기가 15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4분기까지 목표 주가를 15만 원으로 굉장히 높게 잡은 거죠. 근데 그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게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오버슈팅 나오는 구간에서는 어쩔 수 없고 실적이 이제 따박따박 쌓이게 되면은 얘도 이제 이 상승각도 조금 둔화될 수 있죠. 실적이 월등한 실적이 쌓이게 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15배 기준은 기본적인 분석 실적의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래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22배까지의 지금 주가에 그러면 따블입니다. 20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 설정하는 부분이 오버슈팅 자락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그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기술적인 거는 심리적인 면과 수급적인 면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지금 얼마 전까지 이재용 회장 욕하고 술 먹고 다닌다. 못된 짓거리 하고 다녀서 주가가 저렇다. 삼성이 기본이 안 돼서 그런다. 싸가지가 없다.
별 말 같지도 않은, 제 앞에서 그런 얘기한 사람 다 저한테 혼났어요. 아니 그래서 삼성전자 주식수 알아요? 개뿔 주식수를 어떻게 알아? 자기가 주식수를 왜 알아야 되니? 그럼 삼성전자 주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 대충 알아. 그러면서 뭐 개인이 손해봤는 헛소리해. 그러면 주식수 곱하기 현재가를 해주면은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시가총액 대비 실적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몰라 아예. 그런 것들이 뭘 떠들고 앉아있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가가 눌려있을 때나 이럴 때 심리적으로 눌려있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테슬라에서 좀 더 나오겠지만 테슬라에서 뭐 13조였나요? 수주를 했단 말이야. 그게 당장 올해 또 당장 내년에 납품하는 게 아니에요. 장기간에 걸쳐서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 명분이 되는 거지. 그걸 명분으로 주가 반등이 굉장히 강화되죠. 거래를 터뜨리면서. 하루에 1조 넘는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최근에는 하루에 6조씩 터져. 6조. 창사 이래 5조 이상 터진 날이, 거래대금이 5조 이상 터진 날이 딱 한 번뿐이 없어요. 21년 1월 11일 날 8조를 넘겨 8조 4천억이 터져요. 근데 지금은 투권 들면 6조 터져. 그 거래대금이 형성된다는 거는 수급이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얼마 들어왔는데 14조 들어왔어요. 14조. 응? 작년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가 박살이 났잖아요. 6개월간 IMF 이후에 처음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엇박자의 흐름, 디커플링 나온 거는 작년 7, 8, 9, 10, 7월 고점 찍고 나서 6개월 동안 음봉 떨어질 때 기준입니다. 그때 삼성전자에 30조를 팔았어요. 그때 삼성전자에 30조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박살난 거예요. 삼성전자가 40% 이상 빠지면서. 뭐 알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때 삼성전자가 문제 있어서 팔았어요? 다시 보여드려. 삼성전자의 실적이 6조 5천억에서 영업이익 기준에 6조 5천억이죠. 23년도에 6조 5천억에서 32조가 나왔는데 23년도에 주가 6만 원 하던 애가 이때 5만 원이 깨졌어. 말이 돼? 상식적으로? 말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악을 쓰면서 사야 됩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좀 힘겹지만은 얘 팔아서 뭐 살 겁니까? 대신에 방산조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로 좀 곁다리 수익 좀 내시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이닉스 이때 마이너스 7조 5천억이었어요. 적자였어요. 적자. 그런 하이닉스가 12만 원을 지키고 있던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넘겼다가 박살나는데 12만 원까지 내려와. 하이닉스 실적이 30조를 넘긴다고 나오는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유지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분석이고 거기에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 30조를 쏟아 부어버려요. 그럼 지분율로 얼마를 팔았냐면 한 7% 가까이. 식사 전화는 안 할 테니까 먼저 드세요. 먼저 드세요. 나중에 먹을 테니까. 뜨거울 때 드세요. 뜨거울 때 빨리. 그래서 수급 논리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 55%, 57%의 외국인 지분이 있었는데 거기서 무려 6%, 7%가 나간 거예요. 30조가 나갔다고. 7%든가 막 이래요. 그러니까 주가가 박살이 나는 거고 단기 자금 때문에. 그러면 삼성전자 외국인이 30조 파는데 기관들은 바보냐 안 팔고. 환매가 나와야 팔지. 환매가 나와야. 펀드런 사태가 나와야 팔지. 안 나오잖아. 그걸 왜 안 파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파는데 외국인 지분은 50% 수준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외국인 수급은 50%를 유지를 했어. 50%가 살짝 깨지기도 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올려놓으세요. 아무데나. 밖에 여기 이해되세요? 지금 52.36입니다. 50% 이상 깨졌다가. 그러면 50% 정도 가지고 있던 외국인 바보입니까? 걔네는 중장기 투자한 거야. 원래 가지고 있는 지분. 외국인이 바보예요. 그 외국인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 자금이 빠져나갔죠. 세계에 유례 없는 공매도 금지. 그 박순혁 그 또라이 같은 애들
소수 인원이 들고 일어서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 밀려. 걔는 곤장 때려야 돼. 옛날 같으면 곤장을 아주 그냥 피 터지게 그냥 금양 같은 그 쓰레기 같은 700억짜리를 10조까지 땡기는데 그 주가 조작하는데 걔를 활용해서 방송 내보내고 한 거 아니에요? 어쨌든 삼성전자의 7월달 이후에 수급은 13조 5천억입니다. 그리고 5월 28일 이후에는 14조 이상이 들어왔어요. 그럼 아직도 15조를 더 살 수 있어. 단기 자금 나간 거. 또 그 이상으로 살 수 있어요. 엄청난 수급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9월 이후에 따지면 어떻게 돼? 11조 5천억이죠. 그리고 5월 28일부터 따지면 어때? 14조 6천억입니다. 3% 넘게 들어온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6, 7%를 쏟아붓다가. 그러니까 주가 올라지. 개뿔이나 왜 올라와 주가가. 수급 눌리지. 그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누가 샀느냐. 벌린저 밴드? 일목균형? 어디서 건방지게 무슨 또 파동 원리 같은 거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후행성으로 줄거놓고 상승일파 나왔습니다. 아이고. 기회되면 나중에 또 얘기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홈페이지 찾아오면은 또 유료 회원님들은 내 진짜 우리 내부에서도 내가 무지하게 혼내줄까 다들. 네이버에 윤정도 검색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유료 가입하신 분들 무조건 저 교육자료 드리라고 해도 왜 안 드려? 나 이해를 못하겠어. 그걸 업무라고 지정을 해주는데도.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요. 윤정도 검색하시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도 되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고영 또 이것도 수정해 놓을 거야. 하이닉스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 어렵다 했을 때 긴급 시황해가지고 왜 긴급이라고 쓰겠어? 시장이 박살나고 있으니까 긴급이라고 썼겠지. 5,000포인트 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5,000포인트 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5,000포인트 가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렇게 설정해 드리는 전문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들 계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꽉꽉 채울 수 있게끔 설정해 주는 전문가가 있냐고. 다들 방송 나와서 하이닉스 대박이죠. 대박 나셨죠. 저 때문에 대박 나셨죠. 이런 헛소리 하다가 앵커가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사도 됩니까? 그러면 조정받으면 사세요. 이런 헛소리 하고 매수 사인 단 한 번도 안 내 그런 애들은. 그리고 조정 나오면은 지난주 같은 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다 파세요. 일단은 여기까지 지지를 받아야 돼요. 헛소리하고. 지금 다시 돌리면 대박 나셨죠. 또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편입하게 해줬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자 이제는 이걸 사야 됩니다 하면 그거에 팔랑기가 돼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백화점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된다니까.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면은 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고영 로보티스 현대차 11월 포트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교육자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 교육자료가 유료 회원님들은 다 날라오라고. 9시간 110만 원씩 주고 교육한 거 지금 힘들어서 못해. 이거 쿠팡 쳐볼까요? 쿠팡에서 팔고 있어 지금. 쿠팡에 윤정도 검색하면 윤정도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쿠팡에서 이렇게 돈 받고 팔아요. 그걸 유료 고객님들께 무료로 다 드리는데 왜 안 드려? 공부하겠다고 달라고 그러시면 드려야지. 예? 그리고 강연에 있어요.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 진짜 나 계좌 조금 전에 그런 계좌 보니까 수익 어마어마한데 나도 저렇게 현실적인 수익이 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지금 계좌 검사하면은 주력 포트폴리오 돈 내고 가입해서 주력 포트폴리오 안 갖고 계신 분들 많아. 그 많다는 표현이 100이면 100%다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분, 두세 분 많은 거지. 신뢰가 깨진 거니까 그럼. 안 사. 안 된다고.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 지금 해드려요. 빠르게 해드려. 자, 빨리빨리 오토바이 단 것처럼 해드릴게. 22년 11월 30일에 챗GPT가
오픈이 됐어요. 오픈 AI라는 회사가, MS가 대주주인 오픈 AI라는 회사가 22년 11월 30일에 챗 GPT를 오픈을 했는데, 이 내용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22년 11월이면은 금리를 무지하게 올리고 있을 때다. 그리고 23년 7월에 금리가 사상 최대치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5.5%의 금리를 형성했다. 고금리 속에서 성장주가 날아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금리를 지금 찔끔찔끔 내려주는 게 이게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서 유동성을 오히려 좀 줄여가는 과정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때 형성되어 있는 조달 금리, 조달 자금, 고금리에서 조달된 자금이 어디로 가요? 채권으로 갑니까? 안전자산으로 가요? 성장주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 중에서 사우디 아람코를 빼고는 전부 AI 서버에 집중 투자하는 거예요. 자금을 땡겨다가 또 자체 자금 가지고 AI 서버용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 서버에는 학습을 하기 위한 굉장히 고사양의 CPU가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GPU라고 명칭을 바꾸겠다. CPU까지는 그냥 그래픽카드,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 비트코인 채굴하는 용으로 썼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하이닉스의 실적이, 또 삼성전자 실적이 사상 최대치, 하이닉스 실적 20조 8천억이 사상 최대치, 지금 68조 전망해요. 그 정도로 CPU와 GPU의 마진은 달라. 크기도 달라. 삼성전자 마찬가지 54조 56조, 그게 2018년도에 사상 최대치입니다. 그 사상 최대치를 드디어 내년에 넘기는 거예요. 내년에. 하이닉스는 이미 넘겼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HBM이라는 것이 반도체를 이렇게 층으로 쌓아 올리는 거예요. 건전지 배우셨죠? 이게 직렬 방식으로 쌓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한번 비전문가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귀를 닫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윤정도에 대한 신뢰가 없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요, 그게 아니라 내가 컴퓨터 학과 나왔는데 이게 병렬식으로 연결한다 이거야. 병렬식으로 연결하는 거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할 때에 연산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켜서, 병렬이라는 건 건전지로 따지면 오래 쓰는 거잖아요. 넓게 확장을 시켜서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서 가는 거는, 이건 직렬 방식으로 반도체의 사양 자체를 굉장히 고사양으로 높이는 거예요. 한 장짜리 가지고는 데이터, D램 같은 데이터를 축적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를 쌓아 올려서, 직렬 방식으로 쌓아 올려서 대량으로 형성하는 거고, 연산 방식의 구동 방식은 그거는 별개의 얘기지. 어찌됐든 간에 HBM은 이렇게 그냥 쌓아 올리는 거야. 솔직히 아무 이유도 없이 쌓아 올리는 거야. 왜? 반도체 한 장의 사양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2013년도에 하이닉스에 먼저 개발을 했고, 삼성전자가 2015년에 개발하다가 이걸 어디다 써먹어? 그래서 그냥 갖고 있던 그 HBM의 기술력의 부분에 대해서 써먹을 데가 없었는데, GPU, 최고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해져서 이걸 단계별로 이제 쌓는 기술을 더 연마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GPU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손 놓고 있을 때 엔비디아가 먼저 고사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핸드폰에 충전할 때 삼성하고 애플하고 충전기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은 당분간은 엔비디아 걸 쓸 수밖에 없고, 그 수식을 가져다가 다른 데 못 쓴단 말이지.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게 누구예요? 엔비디아가 설계를 하고 TSMC가 조립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파운드리, 위탁 생산. TSMC가 정권을 가지고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얘가 설계를 하면. 그러면 HBM은 하이닉스 걸 쓴다 이거야. 그럼 지금까지 삼성전자 이쪽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기술력?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어. 기술력? 어디다 기술력을 얘기해? TSMC가 가만히 있겠어요?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의 2위죠. 왜 2위인 거야? 얘가 지금 엔비디아의 GPU를 독점하니까 2위가 돼버리고, 원래 2위였지만 그 격차가 벌어진 거지. 기술력의 격차가 아니라. 얘네가 그럼 자기네 목숨줄인데 엔비디아하고 얘기할 때 삼성전자 거 갖다 쓴다 하겠어? 반도체만 쓸게 이렇게 하겠어? 엔비디아는 얘하고 삼성전자하고 길들이고 싶은 거지, 서로를. 양쪽의 납품을 다 받아야지.
개수도 더 필요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얘가 주춤거릴 때, 얘가 단가 올리려고 할 때 경쟁을 시킬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인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이닉스는 독점으로 엔비디아 납품하는데 이걸 뺏기고 싶겠어? 사상 처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SK 품에 넘어와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넘기고 있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삼성전자 다시 올라오지만 그래서 납품이 안 된 거를 무슨 헛소리들을 하고 실질 HBM의 시장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40%는 안 되지만은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그것이 나라면 삼성전자 나머지 쪽에 납품하는 비율이 저게 37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다 대고 무슨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해서 삼성이 바본 거고 기술이 딸리고 뭔 기술이 이렇게 딸리나? 앞으로의 수요는 무궁무진해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냐? 언제 끝나냐? 언제 끝나 해서 금리를 급격히 인하할 정도로 경기가 둔화돼 있을 때 혹은 금리를 아름아름 빅컷이 아니더라도 아름아름 내려서 금리가 3% 이하 2.5, 2%로 내려오면 유동 자금들이 왜 위험 자산으로 가? 그 큰 덩어리 금액이 저금리에 빌려서 채권에만 넣어도 수익이 난다면 채권에 들어가겠지. 그때는 기술주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IMF 이후에 사상 처음으로 6개월간 글로벌 증시와 디커플링이 됐다. 시각적으로 그대로 보세요. 뭐 속임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여기가 야바이장도 아니고 똑같이 움직이던 게 미국의 유동성이 좀 더 컸기 때문에 미국의 등락률만 확대돼 있을 뿐 방향도 똑같고 우리나라, 유럽, 일본 방향 똑같고 등락률 거의 똑같고 고점 거의 비슷한데 찍고 그리고 나서의 흐름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의 결론적으로 조정을 받다가 이격이 발생된 게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강한 반등이 나오는데 우리만 바보 마냥 못 움직였어. 우리만 찔끔찔끔 갔어. 이러니까 이거는 주가 부양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이걸 왜 주가 부양을 해? 급락 나온 것도 아닌데. 주가 부양이 안 되지 상승하는데 뭔 주가 부양이야.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5천을 간다. 그 코멘트에 주가가 날아갑니까? 이거 뭐 후진국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지. 갈자리에서 못 갔던 부분, 여기 부분 있죠? 여기에 이미 여기에 올라와 있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정상적으로 현대차 사상 최대치,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삼성전자 88,800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왜? 9만 원을 넘긴 적이 없어. 9만 원 종가 위에서 끝난 거는 사거래일 뿐이 없고요. 그리고 9만 원 터치한 거 하루 껴서 5거래일 뿐이 없어. 근데 무슨 88,800원 신고까지 아직도 개인들이 옥상에 기다려 풀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 결론적으로 갈 자리에서 못 가는데 그게 보신 것처럼 실적의 문제 아니죠. 그냥 시장의 문제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게 해소되면서 미친 듯이 간 거예요. 어느 정부가 들어왔어도 미친 듯이 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이거는. 그 흐름을 만끽하고 있는데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방송 나와서 좀 과열이니까 쉬어가야 됩니다. 아니 쉬어가는 거 좋아. 하이닉스 언제 사냐고. 삼성전자 언제 사냐고. 말을 못해. 올라가면 대박 나셨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세요? 그 친구들 믿고 쫓아갔더니 엉뚱한 이상한 소형 잡주 주고 개박살나면 나 몰라라 하고 로봇주 우리도 깨져서 무너져 내리기도 했지만 로봇주 어찌됐건 정리하고 앞주고 두 종목 남겨놓고 비중 5%뿐이 안 되잖아. 최근에 강력 매수 안 하잖아. 오늘 뭐 로보티즈 막 쫓아가? 안 쫓아가잖아. 왜? 거래대금이 형성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의 위치는 따라붙을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아요. 일본 같은 경우 가파르게 올라온 거는 아베 총리 사망 이후에 정치적인 안정과 금리 인상에 따른 엔화의 강세, 이 부분에서 달러 환산화 기준의 시장을 설정하다 보니 강하게 들어 올려진 겁니다. 그 흐름을 쫓아가야죠. 쫓아가는데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의 S&P 500 지수의 기준의 고점은 22년 1월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간 게 43.62예요. 우리나라는요.
27%뿐이 안 돼. 그리고요, 독일의 낙스입니다. 22년 역시 1월에 고점 찍고, 21년도에 거의 뭐 고점 다 형성돼 있던 거죠. 그리고 다시 뚫고 올라가서 52.06이야.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유럽 박살난다며. 윤정도 뭐라 그랬어? 끄떡없다 그랬잖아. 22년 3월이라는 건 알아요? 우크라이나 사태 지상전 돌입된 게? 글로벌 시장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유럽만 잠깐 흔들렸을 뿐이고. 그 다음에는요, 니케이. 이번에 오버슈팅과 함께 71%까지.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27% 상승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저것이 43%, 70%까지 올라가면은 4,700에서 거의 6,000포인트 됩니다. 무조건 나가느냐? 그건 아니겠지. 코스닥은 못 가. 고점도 못 뚫었어. 펀더멘탈이 안 돼.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 3, 4, 5 다 뭐예요? 알테오젠 실적 있어? 없지. 에코프로비엠 실적 있어? 없어. 에코프로 실적 있어? 없어. 그 다음에는요, 페트론, ABL바이오 실적 있냐고. 난 걔네들 한번 주가 조작했는지 한번 싹 뜯어보고 싶어. 전환사채 무지하게 발행해서 그 돈 다 누가 넣는 전환사채야? 나는 몰라요. 처조카가 넣었어요. 처조카한테 돈 줬어요. 아유, 진짜. 2차 전지 랠릴 때 거래를 수반하면서 일정 범위 반등폭이 있었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유동성의 흐름으로 오버슈팅이 나왔던 부분이지, 지금은 거래 터진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고점 뚫으려면 거래가 코스닥에 더 매기가 가야 되는데, 뭐 2차 전지 그때 그 흐름처럼의 기준은 상당히 뭐 제한적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은요, 지금 거래를 굉장하게 수반을 하고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조, 40조씩. 하루에. 뭐 30조도 아니지, 40조죠. 하루에 40조씩. 그런 거래를 터뜨리면서 슈팅을 주는 거예요. 거래가 터지면서. 지금 유동성이 공급이 됐죠. 여기서 땡겨서 시장의 지수가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시면은 이 기준에 상승 가는 그 범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43에서 70%까지를 기준 잡으면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냐? 코스닥은 고점도 돌파도 못했는데 얘도 못 갈 수도 있었던 거예요. 우연찮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찮은 게 아니라 실적을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죠. 실적을 보시면. 그래서 실적 부분에 대한 것을 보여드릴 텐데, 어제 잠시만요. 어제 종가로 상승했을 때 종가로 시가총액 순위 부분을 제가 올려놨는데, 그게 여기 있다. 하락돼 있는 걸로 설정이 돼 있네. 상승으로 좀 바꿔놓을게요. 어쨌건 바꿔놔야지. 그래서 오늘의 기준으로 다시 자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니까. 뭔 소리냐면은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누가 상위인지를 알아야 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요 밑에다 껴놨나? 시가총액 상위. 그러면은 엔비디아 누가 끌 거냐? 그럼 여기다가 넣죠 뭐. 이렇게 해서 엔비디아. 여기에 지금의 시가총액을 자르겠습니다. 지금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20위까지 두 개를 잘라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규모,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규모. 삼성전자가 지금 19%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13%, 14% 정도 이제 하겠네요. 엄청나게 올라요. 창사 이래 시가총액 비중이 최고에 달합니다. 삼성전자는 18.6이네요. 좀 줄어 있고, 그나마도 줄어버린 기준이 되고, 어쨌든 코스피 쪽의 시가총액 상위 22, 5, 9, 10, 15, HD 한국조선해양까지가 요게 22. 그러면은 주가까지만 자를게요. 오늘 등락률 빼고 현재가까지만. 그렇게 해서 이 친구들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비중까지. 그래서 주식수를 좀 아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기준도 이렇게 보시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솔직히 얘기해서 실적 있는 애들이 없어요. 뭐가 있어 실적 있는 애들이. 그래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5위, 그 다음에 8, 9, 10, 11, 12, 13, 14, 15, 18, 20. 실적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 이쪽은 그냥 그 어떤 유동성에 대한 훈풍, 이슈에 대한 훈풍에 따른 성장주 기준에 슈팅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1월부터 한다는 시장에서의 좀 심하게 표현 헛소리들이 뭐냐면 금리를 내리는 것에 대한 수혜가 유동성이 확장이 되니까 성장주가 간다. 그중에 바이오가 간다. 바이오 개뿔 실적도 없는 애가 왜 가? 그럼 제로금리일 때 바이오가 갔어요? 제로금리일 때 바이오가 갔냐? 안 갔어요. 제로금리일 때 바이오가 개뿔도 하나도 못 움직였어. 언제 움직였어요? 금리 인상하고 금리 최고점 찍을 때 23년 하반기부터 그때 당시 HLB가 시가총액 10조까지 땡기면서 시가총액 1위까지 다시 올라가고 막 그랬죠. 응? 그렇게 흘러갔다고 그렇게. 1위? 1위는 아니었나? 어찌됐든 10조를 넘기는. 응? 결론적으로 금리에 대한 해석 부분도 제대로 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응?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 해석, 또 종목군에 대한 시장 견인력의 해석, 이런 부분도 완벽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때요?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18%, 13% 합산해서 32%.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7%에 삼성전자가 뭐 한 25%씩 이렇게 차지하면서 들어올린 시장의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현대차는 뭐 1.7%지만 기아와 합산이 돼서 한 3% 정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LG엔솔 수준인데 엄청나게 저평가인 상태죠. 응? 그 기준에서 이제 좀 놓고 보는. 결론은 이들의 흐름이 이제 시장을 잡아 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기준이 시장의 변동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합치면 32%의 동종업종에서 시장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흐름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시황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사우디 아람코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게 아니지. 얘는 멈춰 있는데 애들이 좀 조정을 받은 거죠. 그 사우디 아람코 시가총액 6위의 사우디 아람코를 제외하고는 전부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 조금 쓰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전력을 갖다 써서 뭐 전력난이 미국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AI에 집중돼 있고 GPU에 집중돼 있고 반도체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0위 안에도 없던 애가 영원한 강자 애플과 MS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를 지금 굳건하게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삼성전자 설명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너무 올라서 못 샀는데 그리고 테슬라를 사. 그게 세상에서 가장 바본 거예요. 테슬라의 실적은 개선된 게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은 보시는 것처럼 주당 순이익이 10센트에서 1달러. 단 한 번도 예측을 벗어난 적 없고 단 한 번도 정기 대비해서 밀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실적이 언제까지 갈 거냐? 얘기했잖아. 금리를 급격히 인하하기 전. 그리고 금리가 서서히 내려져서 3% 깨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럼 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별 문제 없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만에 하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엔비디아의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거나 둔화돼 버리면은 그러면 지금의 가파른 랠리가 조금 주춤할 수는 있어요.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의 영향이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죠.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몇 배 올랐어요? 최소 6배로 잡습니다. 언제부터? 5월 24일. 5월 24일 날 엔비디아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다 물어보시고 나서 멘토를 결정을 지으시면 돼요. 엔비디아 5월 24일 시가총액은 8천억 달러입니다.
지금 4조 8천억이라고 잡으면 68에 48 6배 올라온 거예요. 하이닉스가 23년 주가 대비 6배 올랐습니까? 얘가 더 마진율이 높다 할지라도 이거예요. 하루에 26% 갭상승. 26% 갭상승이 26%. 그리고 장중 29%. 그렇게 되면서 1조 달러를 넘긴 거예요. 이날. 그리고 단 한 번도 저 갭을 메꾼 적이 없어요. 왜? 실적의 예측 범위를 계속 넘기니까.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저게 뭐예요? 트럼프 정부 2기 정부 들어오면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조정받을 때 150불 넘긴 게 86불까지 내려왔을 때 목표 주가 86불짜리를 170불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왜? 단기간에 비이성적으로 밀렸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쇼인 거지 문제가 없다. 트럼프 정부 1기 때 2016년 11월 9일 당선되고 2017년도부터 1기 정부 45대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이후 세탁기까지 우리한테 시비 걸었잖아. LG 세탁기. 현대차 자동차 당연한 거고 그때 주가가 다 깨졌습니까? 시장이 깨졌나요? 지금도 어디 나가면은 일반인들이 트럼프 정신 나가서 이상한 사람이에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대법원이 어쩌고. 정치 쇼를 우리나라 지금 당장 무슨 왜 항고를 안 하니 난리가 아니잖아. 그런다고 시장이 폭락합니까? 정치 쇼를 왜 갖다 붙여? 결국은요. 저렇게 방송 나와서 시장 흔들릴 때 악을 쓰고 이번이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결국은요. 얘가 V자형 이상으로 나오는 거야. 테슬라보다 얘야.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삼성전자 설명드렸다시피 실적이 2배가 나니까 주가가 따블이 나도 PER은 그대로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적이 순이익이 10배 증가했는데 주가는 6배 올라왔어. 그러면 PER은 오히려 낮아져 있겠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PBR은 높아지더라도. 근데 얘가 고평가고 너무 많이 올랐다. 어느 논리야 그거는. 그럼 모르면 알려주는 사람이 멘토인 거지. 응? 이게 월봉이에요. 86불까지 내려왔다고. 거기서 144% 올라온 거 4월부터. 응? 하이닉스는 더 올라왔는데 당연히 더 올라가죠. 왜? 밑에서 올라온 게 없고 7개월 동안을 두들겨 맞았으니까. 결론은 엔비디아의 로그 차트로 보시면요. CPU 때와 GPU 때예요. 응? CPU와 GPU 때. 그리고 저 고점 돌파한 이후로 따지면 그렇게 올라온 것도 없어. 공포감 가질 이유가 없는 위치라는 걸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 기준이.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시가총액 1위, 2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견인해야 된다. 실적이 둔화되기 전까지는 이 저평가인 부분이 해소돼야 된다. 하이닉스가 조금 아쉬운 거는 보여지는 수급이 개인들에게 매도예요. 근데 손바뀜의 수급, 매수 매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결정지는 게 아니라 메이저가 매수 매도하면서 방향성을 주는데 그 메이저가 윗방향을 주고 있잖아요. 응? 결론은 이들의 흐름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윤정두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내용 막연히 얼마 간다가 아니잖아. 지금 설명드리니까 논리가 명확하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막연히 줄 거놓고 대박 날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 차트도 아주 그냥 깔끔하죠. 여기다 일목균형을 놓고 볼린저 밴드를 놓고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얘네들은 그냥 외국인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또 연기금이 추가 편입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터졌느냐에 따라서 그럼 그것의 명분은 실적이죠. 실적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 불기둥 AI 57,300원에 포착 57,000원일 때 설정 잡아드리고 윗방향 잡아드리고 그리고 6월에 목표주가 7만원 돌파에 근거 7만원 돌파가 7월에 해야죠. 6월에 돌파 못했어요. 근데 다들 연말까지 9만원 돌파한다 그러니까 손가락질하고 9만원 돌파하면은 업고 다니겠대. 왜 안 업고 다니냐고 이 녀석들. 주변에 제 지인들이. 응? 시장 연말까지 4천 5천 간다니까 미쳤다 그래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모르니까 하는 거지. 3분기에 9만원 돌파기도 이렇게 해놨잖아. 3분기면 얼마? 7, 8, 9죠? 10월에 돌파를 했지만 7, 8, 9에 9만원 돌파 다들 손가락질했어. 연말도 아니고
뭐 10월, 9월까지 3천만 주 거래량 수반하면 6만 원 돌파하고 편입 관점이다. 지금 6천만 주씩 터져 하루에. 6천만 주. 15만 원 목표 주가로 써놨죠. 연말 5천 포인트 돌파 포트폴리오. 연말부터 더블. 그러다가 지금의 기준은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어떻게 해놨어요? 뭘 어떻게 하나 어마어마한 슈팅이 나올 것이야 라고 해놨지. 그렇게 해서 긴급진단 이번에 겁먹지 마쇼. 긴급진단 해드립니다. 겁먹지 마슈. 얼마? 5,000포인트 또 강력하게 4천이 깨져있는 흐름에서 4천 깨져있는데 다들 3천 뭐 500 뭐 헛소리 하고 있을 때 4천 깨져서 윤정도 혼자만큼만 5천 넘긴다. 아니 한두 번 겪어봐야 기억도 없는 거야 다들.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 미국 정책에 대해서 셧다운 한두 번 있었어. 오바마 때는 없었어. 뭐 휴양지로 가고 뭐 전력이 안 들어와서 뭐 그저 백악관을 쓸 수 없어서 휴양지로 가고. 정치적인 쇼지 뭐 어쩌라는 거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매출액 대비 7.6인데 이걸 한꺼번에 다 내는 것도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그냥 우리야 라고 얘기했잖아. 파운드리 시장에서 22조를 가지고 왔잖아요. 24년 매출에 7.6이야. 와, 근데 이걸 한 번에 내나? 어찌됐든 저런 명분이 있을 때 그것을 호재 악재라고 부르고 우린 모멘텀이라고 설정을 한다. 이게 상승 모멘텀이냐 하락 모멘텀이냐 그 기준에 단계별로 계속 매수 신호를 내는 거예요. 이게 검색인 거야 이게. 5만 5천 원,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0만 5천 원까지 검색해서 지속적으로 떠주죠. 그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윤정도가 싫어하는 에코프로까지도. 에코프로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 없어. 한국전력만 이렇게 떠 있어요. 다 고점 대비 밀려서. 얼마나 멋진 검색기입니까? 한국전력 한 종목 딱 떠 있잖아. 대박 아니에요? 한국전력 한 종목만 딱 떠 있는 이런 검색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검색기가 이거 아니에요? 진입 재진입 신호 딱 이렇게 나오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수익을 가지고 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꿈인 거지. 천하의 한국전력에서 5만 원 넘긴다고 하다못해 메타방도 한국전력을 들어갔었죠. 왜 못 들어갑니까? 한국전력을. 슈팅이 나오는데. 세상에서 가장 편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게 한국전력과 뭐라 그랬어요? 금융지주사로 했죠. 지금의 기준에. 그거보다 우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로 보고 있는 건데 한국전력 그리고 금융지주사 우리 포트에 다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 신고가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아이고 15시 걸 제가 꺼버렸네. 지금 G2G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쉬운 종목은 아닙니다만 진입 이후에. 그렇지만 검색기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AI 버전까지 다 오픈을 해드린다고 그랬죠. 그 오픈되어 있는 기준에서의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저거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께 오픈을 안 해드린다라고 설정을 해드렸던 부분이에요. G2G 바이오 S쪽에 지금 떠 있는 상태예요. 검색기 기준의 활용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놓치는 거고, 저렇게 폭락이 왔을 때 왼쪽에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저렇게 폭락이 와서 6만원 수준까지 밀려 내렸을 때 5만원대까지 내려온 거죠. 5만원대까지 내려왔을 때 강력하게 편입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수급 논리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슈팅이 나왔던 부분이 말 같지도 않은 매도와 함께 조정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장 해석하지 말자. 결국은 슝슝슝 놀릴 때 어이구 단타 잘 쳤네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게 아니라 계속 월봉 로그 차트까지 보여드리면서 지금의 상승률은 2015년도 저 하반기에 형성돼 있던 상승률이 뭐라 그랬어요?
저게 뭐예요? 저게 말도 안 되는 CPU 때 아니에요, CPU 때. CPU 때 64% 오른 게 지금 GPU 때 89% 오른 게 이게 뭐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넘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나. 저거 좀 다 넘겨야 되는 거예요.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넘겼는데. 응? 안 그래요? 제발 좀 뭐 엉뚱한 거 뭐 배우겠다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에 보면요. 주식 알려달라고 하는 분들 무지 많아. 뭘 주식을 어떻게 알려줄 건데. 경험치가 쌓이는 거지 주식을 뭐 어디 공부해주는 사관학교 있어? 가끔 방송 보면 뭐 주식 사관학교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개뿔 지들도 모르는데 윤종도한테 배워갈 친구들이 공부하기는 싫고 어디서 마케팅하는 것만 배워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하다못해 캔들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이 캔들이 우스워요. 이거 9시간짜리 교육이에요 이게. 어? 9시간 농담이 아니라 캔들 기초 빼고 실전만. 기초도 필요 없어 사실 수백 가지 배울 필요도 없고. 오늘날에 있어서 스티븐 니슨이 80년대 중후반에 뿌렸죠. 300년 된 캔들이 300년 전에 이렇게 컴퓨터로 막 매수매도 이걸 다 확인했겠어요? 오늘날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스티븐 니슨도 전략을 넣어놓지는 않았어요. 결론은 윤정두가 변동성의 크기, 거래 일수의 변동성에 그 전제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이런 캔들이 나오면 편입할 수 있는 구간이 어디인지 되돌려질 때 어디서 정리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만들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 교재가 되고 증권사 임직원 대학 강의에 이 교재가 검증받고 통과가 돼서 교육 자료로 쓰이는 거고 증권사에서 그걸 쓰는 거고. 응? 캔들 저렇게 떴을 때 검색기가 띵동 매수하세요. 그게 5만 원대라고요. 다른 뭐 일목균형을 잡네 뭐 이 볼린 뭔 필요가 있어. 수급이 꺾이면 죽는 거지. 바닥에서 저 캔들 떴을 때 저 캔들 크기가 저 안 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떨어질 때 음봉 캔들과 올라갈 때 양봉 캔들하고 비교했을 때 돼요? 크기 자체 안 나오죠. 기술적으로 안 나와. 갖고 가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너무너무 저평가니까 말 같지도 않게 조정받았으니까. 그러나서 캔들의 크기가 확장된다는 건 뭐야? 거래가 터지죠. 갭이 나오고. 그럴 때 갭에 대한 목표 줄까? 거래가 터졌을 때 뭐가 들어와요? 수급이 들어오죠. 그러면서 슈팅, 저평가의 해소. 소형 잡주도 아니고. 응? 그냥 볼린저 일목균형 딱 띄워놓고 이 상단을 뛰고 넘어가면 세력이 강력하게 매수하는 거니까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뭔 기술적 분석이야. 응? 갯만 9시간 교육이라고 그랬죠. 주봉의 기준에 5일자입니다. 5일자 음봉 떨어져 있을 때. 수급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지. 어? 매집에 대한 교육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매집을 했을 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얘는 삼성전자는 저 매집의 규모를 2배로 잡아줘야죠. 2.5를 매수했다는 5% 이상 매수한 걸로.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대비해서 2억 3,200만 줄 뺏겼어요. 기타 법인 자사주 매입까지 포함해서. 자사주 매입은 이익 소각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고. 응? 59억 주짜리예요. 4% 수준에. 그러면 8% 매집한 걸로 유통 물량이 얘도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그게 12만 원에서 15만 원이에요. 목표 주가가.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가.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그냥 뭐 이거 그냥 이렇게 갈 거예요. 얼마 갈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제발 하지 말고 펀더멘탈적으로 아까 지금의 PR이 형성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펀더멘탈적으로 기술적으로 매집과 그 힘의 세기가 갭이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지금 5%의 매수에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그렇게 따지면 응? 그렇게 따지면 13만 원 그리고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목표 주가가 12만 원도 아니야. 13만 원. 결론은 지금 이런 변동성 매매 기준에 거래량 거래대금을 설정을 잡아드려야죠. 우리가 그 거래량 그 거래대금에 있어서 최소 3천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형성돼 줘야 된다.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의 기준에 전략적인 거래량이 형성되면 이렇게 형성된 이걸 다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전부 다.
결론적으로 뭐 매일매일이 삼성전자죠. 그럼 뭐 매일매일이 하이닉스인 거고 그 흐름을 그대로 가져간다. 삼성전자의 연동폭의 삼성전기 여기도 실적이 만만치 않아요. 39년 된 카드예요. 실전 투자 대회 7번 우승에 7번. 각 증권사별로 한쪽도 아니고 여러 증권사에. 거기에 선물 쪽, 파생 쪽 수익률도 1위. 파생과 현물을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나라의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 들어갈 때 파생 교육 들어가는 사람은 3명뿐이 없어요. 3명뿐이 없었어. 지금도 없고 오른쪽 상장이 그중에 가장 높은 수익을 낸 1억 계좌 리그에서 저 5만 명 참가했어요. 대우증권 원체 커서. 그중에 이제 1억 계좌 이상 참여자들 기준에 76배, 7,681%, 10주 만에, 2달 보름 만에.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기록입니다. 환상의 기록, 환상, 최고의 기록. 2005년도에 증권거래소에서 불렀다? 윤정도를 초청했다? 비제도권 인사는 부르질 않아요. 유일무이하고 전무후무합니다. 지금 KRX로 바뀐 증권선물거래소가 민간인을 불러서 윤정도 민간인이지 제도권 인사는 아니잖아요. 불러서 초청을 한다. 이거는 KRX 역사상 길이 남을 내용.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도 못하는 걸 윤정도가 검증받고 들어가서 교육하고 강의하고 그 대학 강의하고 증권사 HTS, MTS 개발하는데 다 참여해주고 우리 어떻게 넣을까요? 여기다 뭘 넣을까요? 이런 데다 여기 이걸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기 만들자고 그렇게 삼고초려에서 쫓아다녀가지고 귀찮아서 검색기를 만들 수 있게 내줬죠. 결론은 교재 10권 압축해서 드렸더니 30가지 이상의 패턴을 드렸더니 증권사 본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이닉스 13만 3,800원에 뜬 겁니다. 작년 1월에 300% 올랐어요. 아이 뭐 텐버거 여러분들 계좌 까볼까? 300% 수익 냈나? 못 냈잖아. 불기둥 AI만 검색하면은 이렇게 눌러서 삼성전자입니다. 하나시스템 시가총액 10조 넘겼죠. 하나시스템 삼성전자입니다.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렇게 뜨는 검색기가 있어요? 하이닉스 이렇게 뜨는 검색기가 있냐고, 삼성전자. 9월 18일날 8만원이었네? 50% 올랐네, 대략? 40%, 50%? 하이닉스 여기서, 대략 한 8, 90% 올랐네?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그게 강연을 거예요. 그게. 외부에 계신 분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 검색하시고, 윤정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동영상 전략 다 보시고, 누가 이렇게 꽉꽉 넣어줄 거야.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강연에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나와 있고,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전화 좀 하시고, 저 수익을 왜 못 내냐고. KBS 방송 나가서도 얼마나 강력하게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잡아들였어요. 2차전 전략차익 실현한 이후에. 강연에 오셔야 됩니다. 강연에 오시면 3가지의 기준을 잡아드립니다. 그 3가지의 기준을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강연에 2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정회원님들은 50% 할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1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강연에 30명씩 있었어요. 220에. 그랬더니 뭐 1대1로 전략을 설정해드리거나 검색기 사용 방법을 또 노트북에 넣어드리거나 할 때 인원이 많으니까 좀 제한적이었죠. 또 저랑 대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많으시고 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 촉박하실 수 있고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땡겨서 티타임에도 가져서 제가 조금 더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건데 이런 내용입니다. 강연의 기준은 전화번호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삼성전자
어,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1시간 10분부터 대략적으로 자르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10분부터. 지금 1시간 10분 녹화한 거예요. 목소리 챗소리 나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어디 뭐 노래방 가서 이런 줄 알아. 어? 메타방까지 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기준은 주력 포트폴리오입니다. 7월 강연회 때 함께 하신 분들은 지금 메타방도 마찬가지예요. 나 메타방 지금 힘들어요. 버거워요. 짜증나요. 오세요. VVIP 회원분들 전화드리면 나 수익 잘 내고 있어. 너무 고마워. 아 근데 왜 가냐 짜증나게 이러고 계셔. 7월달 수익 말씀드렸죠. 7월 10일 강연에 오신 분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수베타시스 그냥 압축 잡아서 시장 31% 올라와 있을 때 시장 여기 있잖아요. 여기 7월 11일자 종가 3175포인트 대비 남들 박살난다 헛소리 할 때 그때 강력하게 편입을 해서 남들이 손살에 치는 하이닉스 29만 2,500원 이거 박살난다고 다들 그러지 않았어요? 3,000원 이건 뭐 미친 장이다 이건 깨질 거다 안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어떻게 7만원 가냐 안 그랬어? 그게 6만원 29만원 이수베타시스가 5만 5,900원일 때예요. 강력하게 조정이 아니라 강력하게 그래서 계좌 수익이 따블입니다. 100%예요.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 보면은 30, 50, 70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대부분. 농담이 아니라. 우리 계좌가 그래요. 우리 계좌가 7월 포트가 KB 금융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게 60% 수준입니다. 시장 대비 더블. 뭐 그거 만족하시면 되지. 근데 윤정도 말씀드리는 거는 100% 이번에도 가져가셔야 될 거 아니야. 100% 수익 범위를. 하이닉스 35만 원일 때 다들 이거 어떻게 가냐, 이거 비싸서 어떻게 사냐, 너무 많이 올랐다 안 그랬어요? 강력하게 비중 25%, 지금은요 11월 달 기준에 30%. 대형주에서 신고가 또 제대로 계속 신고가 내는 애 있어요? 응? 한국전력 5만 원 넘긴다 했어 안 했어요?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 포트에 갖고 가 안 갖고 왔죠. 이번에 강연회 때 어떤 종목을 이수베타시스 대신에 어떤 종목을 넣을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어떻게 할지 공식 포트가 있고 조금 더 나는 압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전략 범위를 잡는 거 아니에요. 35만 원일 때 94%면 대략 18만 원에 샀겠네. 지금 얼마에 300% 수익이야 이러면. 300%. 18만 원이면은 올해 4월, 5월, 6월이야.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기준에, 예? 이 기준에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렇게 강력하게 드리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12만 원, 거기서 25만 원 더블 딱 났었죠. 언제? 작년 7월에. 그 과정에서 60%까지 채웠던 하이닉스를 차익 실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 병행을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 황태자님이 난 제일 안타까워. 황태자 선생님이 저보다 두세 살, 아니 2살인, 1살, 2살 어리세요. 나이로. 잘 아시는 케빈님이 또 1~2살 어리시고. 이분은 뭐 상장사, 해외 상장사를 갖고 계시고 뭐, 굉장히 바쁘세요. 근데 안타까웠던 거는 포스코 피체엠으로 초단기간에 43%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매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종목이 10개로 불어났어요. 분명히 2차전지 싹 다 팔고 삼성전자 하이닉, 아니 그땐 삼성전자 아닙니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로 압축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마음대로. 여기 정확히 보시면 10월 14일이죠. 이때는 VVIP도 할인도 안 했어. 220 그대로. 응? 그때 딱 10분 오셔갖고 대화가 제대로 됐죠. 황태자님이 물어본 건 별거 없어요. 10종목 어떻게 할까요? 1대1로 말씀드리면 불법이기 때문에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서 결론은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혹은 하이닉스 100% 혹은 현대차 그거 좀 이따 포트 보여드릴 거예요. 이분은요. 아유 다 필요 없어. 나 그러면 하이닉스 몰빵 끝. 그거는 뭐 본인의 판단입니다. 1대1로 제가 이렇게 편입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기준에 어떤 게 제일 셀까요? 하이닉스. 왜? 실적이 장난이 아니거든. 12만 3천 원에 산 거야 이게. 12만 3천 원.
지금 갖고 있느냐? 다 팔았어요. 그리고 수익이냐? 손실이야. 이 좋은 장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한 거는 강연회 때 오셔서 그 포트를 짠 거예요. 이 포트를. 그래도 여기서는 수익이 50%는 났어요. 더블까지 못 갖고 하시더라고. 50% 났어. 그리고 팔아서 엉뚱한 거에서 마이너스지. 자, 이분이 이제 뭐 지금 회원이 아니시니까, 저것도 황태자님도, 뭐 황태자님 개인 정보 노출이 아니지, 뭐 황태자 한두 명이야. 돌정님, 앞에 이제 뭐 있겠죠. 돌정님께서 어마어마한 수익 나고 막 매일매일 축제고 난리가 났어. 2차 전지 때. 그러다 2차 전지 싹 팔라니까 그거 잘 팔았어. 그 다음에 그냥 옆집에서 2차 전지 대박 나셨죠. 제가 다 팔아드렸죠. 매매하십시오. 그런 거짓말 하는 애들한테 또 속아가지고 이 종목 저 종목 계좌 막 쓰레기가 됐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이닉스 현대차 80%를 압축하십시오. 가상계좌 1억을 바탕으로. 이분이 한 10억을 하셨거든. 지금 그러면 이분은 4억이 돼 있는 거예요. 4억이 넘게 돼 있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이걸 못 하더라고. 왜? 내가 손실이 큰데 13만 원에 어떻게 하이닉스 사냐 이거야. 그 비싸게. 응? 그런가 하면은 7월 달에 며칠 전에 CMH님 포트폴리오 며칠 전에 또 압축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55%를 내신 거예요. 이게 7월에 가입하시는 기준입니다. 근데 7월 강연에 오셨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스페타, 시스로 그때 기준에서 딱 333 압축했으면 더블 수익 나시는 거고 지금 한 60% 70% 되실 것 같아요. 수익률이. 근데 중간에 포트폴리오 전략 잡아드리려고 보니까 제가 모르는 종목까지 있었죠. 그거 싹 정리하고 압축해서 11월 7일자 이후로 지금 한 6, 7% 수익 되나요? 볼까요? 한번 그것도? 보시죠. 뭐 정확하게 저도 모르니까 보시죠. 수익률이 얼마가 돼 있으신지. 9버전 정리하기 전에는 이런 종목 갖고 있었어요. 뭐 로보티스, 두산에너빌리티, 뭐 네이버,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었어요. 근데 저 부분이 다시 심포트로 압축을 해서 이런 식으로 계좌 수익이 한 5.6% 되겠네요. 가상 계좌 1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날 장중 기준에 다 정리하고 압축을 했을 때 그랬을 때의 기준이 5.6%입니다. 시장 지금 1% 돌린 거거든요. 이날 기준으로는 좀 더 돌렸나?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부분이 이번 강연회 때까지 저 구성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보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보자. 결국은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게 7월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올해 17만 원 뭐 이 수준에 편입했을 때의 기준. HD 현대인력도 우리 주력이었죠. 대부분 다 하이닉스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설정한 게 뭐야? 하이닉스 30%, 11월 포트가 하이닉스 30%, 삼성전자도 30%, 현대차도 30%. 7월달 포트 보시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장이 32% 올라왔고요. 그죠?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오늘 계좌 수익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 58입니다. 약 2배 가까이. 근데요. 오늘 7월 강연회 때 온 기준에서는 강연회 오셨으면 시장 31% 올랐는데 계좌 100%야. 매매 안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스페타시스만 가지고. 그럼 그렇게 강연에 오셔서 전략을 잡아들이고 꾸리는데 저렇게 포트를 설정 안 하셨을까?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거지. 강연의 중요성은 별로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포트의 전략, 그 다음에 검색기의 수익 범위 보시면 윤정두가 1조 이하짜리는 잘 안 건든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매매하실 수 있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검색기에서 이렇게 나와. 휴림 로봇이 얼마에 나옵니까? 4,925원에 빨갛게 진입신호. 검색기를 받으시면은 VVIP 분들은 대부분 검색기 갖고 계시죠. 진입신호가 나와요. 띵동 소리도 나옵니다. 그 소리 설정 방법. 진입신호 나온 이후에 얼마? 21.05 공식적으로. 그리고 상한가. 그리고 추가 급등. 그 다음에는요. 두산 피어셀 시가총액 2조 6천억.
진입신호 띵동. 편입 이후에 21.91, 97, 공식적으로 16.07 추가 수익이. 또 캠트로닉스 11월 들어서 첫 번째 이제 우리 검색해서 상한가 종목은 진입하고 공식적으로 20.42. 이게 검색기란 말이에요. 검색기인데 HTS 버전은 띵동 진입 매수 신호 나온다. 띵동. 강원에너지 터지고 나서 추가 슈팅. 얘도 빼놓게 그냥 추가 자료를 넣어놓을 게 아니기 때문에 저런 수익 범위들을 검색기 통해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현대무백스 13% 포착돼서 상한가 이후에 10,000원을 넘겨요. 더블이죠. 단기간에. 올릭스 5.61에서 상한가 62,000원에서 10만원 훌쩍 넘겨요. 얘도 더블이에요. 코오롱 모빌리티그로 5,000원부터 포착된 거야. 그 다음에 7,000원 그리고 계속 올라서 22,000원 상상. 그 다음에는요. 로보스타 9월 18일 상한가 10월 24일 상한가. 그러면서 39,700원에서 12만원 10만 8천원까지. 그 이상은 내가 몰라. 얼마 더 갔는지. 응? NHN KCP 6% 포착돼서 상한가. 로보스타 10월 24일에 14일이네요. 9월 18일, 10월 18일, 14일. 이렇게 해서 상한가 그리고 나서 얼마까지 간다고? 10만 8천원. 세 번째 칸에 현대무백스. 아까 5천원이었죠. 10,000원 넘기고 있죠. 지금. 휴림노봇 8%에서 상한가. 두산 피어셀 6%에서 상한가. 이게 검색기인 거예요. 캠트로닉스 7%에서 상한가. 이게 검색기라고. 요 검색기 활용 범위 강원에너지 6%에서 상한가. 11월 4일날. 응? 아까 그럼 검색기에 수익 차트 났을 때 그때 13,000원이었거든요. 응? 그 다음 고영 8%에서 29%. 몇 달 기준은요? 몇 달 기준에 작년입니다. 작년 기준은 72%예요. 엄청난 수익이죠. 시장이 10% 오를 때 2월 포트가 27% 오르고 메타 계좌는 72%인데 그때 하이닉스 공략 기준 포함해요. 24년 2월달 포트 기준에 9.96%의 시장 수익이 있었고요. 주력 포트폴리오는 27% 수익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수베타시스 SK 하이닉스까지 매매를 하면서 검색기에 터져 나온 종목으로 40일 거래를 만에 72%. 이때는 이게 엄청난 수익이었고 올해 기준에서는 올해 4월 포트입니다. 4월 포트 시장 23.80 올랐어요. 그리고 계좌 수익률은 얼마? 38.41이 올랐습니다. 근데 요 기간 동안에 6월 30일, 4월 포트의 6월 30일 기간에 4월 포트 운영하면서 203%까지 올라요. 그중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수익만 가상계좌 1억에서 156%예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공략 수익까지 한다면 203%의 수익이 대부분이 다 두산에너빌리티로. 그리고 옮겨와서 네이버에서 추가 수익 250%. 요게 메타방의 기준. 9월 1일부터 해서 마이너스까지 내려왔던 손실률이 변동률이 컸죠. HJ중공업, 세진중공업, 로보티즈 등을 바탕으로 해서 최대폭 얼마요? 56%까지 수익 범위 확장이 됩니다. 지금은 좀 밀려 있어요. 지금 변동성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밀려 있고 최근에 늦게 가입하신 분들은 오히려 손실이 일부 있어요. 일부가 아니라 손실이 있는 분들은 조금 손실률이 10%대 이상 형성되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변동성 매매 기준에 충분히 긍정적인 되돌림의 흐름, 수익의 흐름을 지금 장에서는 들여다볼 수 있다. 요게 메타의 기준입니다. 세 가지 드린다 그랬어요. 다시 빠르게 마무리를 하면 강연에 오셔야 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기준은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강력하게 설정을 잡아드린다. 7월 강연회 때처럼 이 기준이 23년으로 따지면 23년 2월 강연에 오신 분들 3월 강연회죠. 23년 3월 콘네드 2층 50명 오셨어요. 그때는. 그때 오신 분들은 에코프로 BM으로 진짜 말 그대로 템버가 됐죠.
23년 3월. 그리고 23년 4월 강연에 오신 분들은 역시 에코프로 단기 더블 포스코 퓨처엠. 그때 에코프로가 40만 원이었습니다. 4월 1일. 그리고 나서 10월 23년 10월 강연에 오신 분들은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는요. 올해 7월 강연회 이후에 지금 4달 만에 다시 하는 건데 저 포트의 구성처럼 제대로 된 포트 구성을 나 가지고 가고 싶어요. 라고 설정하시는 분들.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포트폴리오 구성 그때 오셨던 뭐 황태자님이나 또 다른 분들의 저런 어마어마한 포트의 구성의 계좌 수익 대부분이 다 60%에서 더블입니다. 그리고 검색기 HTS 버전의 진입과 AA 버전까지 같이 드리니까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은 상한가 잡아내기 편하시죠. 마지막 세 번째는 메따의 기준,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은 이렇게 똑같이 가상계좌 1억을 윤정두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동반적으로 매매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수익률을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포트폴리오, 검색기 활용, 그리고 메타. 특히 검색기 활용은 HTS 버전, 컴퓨터에서 보시는 버전과 띵동 소리의 매수, 그리고 자동 매도의 기능까지. 그거 배우러 오시는 거죠. 또 검색기 받으러 오시는 거. 왼쪽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왼쪽에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을 좀 제대로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